듣고 배우는 즐거운 복화. 여러분, 어원과 어근의 학습은 어휘에 생명감을 불어넣습니다. 죽어있는 단어가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단어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살아 움직이는 이 생동감이 있는 어휘는 독해의 감각 형성에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Let's get started. 자, 세 번째 시간은 unprecedented라는 단어입니다. 전례 없는 미증유의. 참 우리말도 어렵죠. 미증유라는 말은 이 증자가 가볼 증자입니다. 그래서 가본 적이 없다, 전례가 없다라는 뜻이고, unprecedented는 precede, 먼저 가다라는 단어에서 precedent가 먼저 가본 적이 있는 전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자, 이 단어에도 오늘 무진장 많은 그런 확장 어휘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I'm telling you, you can look forward to it. 자, 정말이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first things first, etymology,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어원을 살펴봤더니 precede라는 단어가 볼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precede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가겠습니다. 자, precede라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은 pre가 미리고 seed가 go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다라는 말인데 lead the way, 앞장서다, 길의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occur or exist before, 전에 발생하거나 존재한 적이 있다. go before in order of time, 이때의 order는 순서가 되겠죠. 시간의 순서에서 먼저 가다, 말 그대로 먼저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근을 분석한 걸 보면은 이 precede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pre라는 단어는 before, 전에라는 뜻이고 seed라는 단어는 go라는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가다라는 뜻이고, 결국 뒤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meaning to walk in front of, 앞에서 걸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to go before in rank or importance, 어떤 계급이나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 앞서 나간다라는 게 15세기에서 이런 뜻이 attested,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우리가 어원을 살펴봤으니까 어근을 가지고 확장하는 어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자, 먼저 다룰 단어는 precede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 보시면은 to be or go before, 아까 봤듯이 먼저 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before something or someone, 누군가 또는 어떤 것보다 먼저 간다, 시공간적으로 먼저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단어는 좀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형용사인 unprecedented,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전례 없는이라는 뜻이었죠. precedent, 전례, unprecedented, 전례 없는. 그리고 이 precede가 먼저 가다라는 단어다 보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따라가다면 follow가 있죠. 또는 우리 조금 이따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succeed가 성공하다라는 뜻이 아닌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OPP는 opposition, 반대말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살펴보시죠. 자, 이 precede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전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해의 반대말은 이듬해죠. 자, 우리말이 참 어렵네요. 이듬해는 그 다음 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전 해는 precede가 먼저 가다니까 먼저 간 해가 되겠죠. 그래서 the preceding yea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preceding year 말고 그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previous year 또는 prior year, 이런 표현들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듬해는 뭐냐? 그 다음에
느낌 오시죠? next 써도 되지만 여기는 follow나 succeed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면은 the following year 또는 follow 대신에 아까 우리 자 succeeding the succeeding year 또는 the next yea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subsequ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the subsequent year 잇따르는 이런 뜻입니다. subsequent는 뒤따라오는. 자, 그리고 우리가 요 precede라는 단어 먼저 가다 이 반대말이 follow라는 단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be followed by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001년에 trains were the third preferred means of transportation. 그러니까 기차라는 것은 세 번째 선호되는 교통의 수단이었다. followed by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형태로 쓰고 있죠. followed by는 be followed by가 precede 먼저 가다인데 이게 비행기나 배보다 먼저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be followed by나 followed by는 도표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뭐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be followed by 또는 followed by의 핵심 해석의 핵심 팁입니다. 즉 앞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기차가 세 번째로 선호되는 교통수단이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비행기나 배는 네 번째 선호수단이 되는 겁니다. 선호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앞에가 1등이 나오고 A is followed by B 형태에서 A가 1등이라면 B는 2등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be followed by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다음 문장에서는 preceding이 나오는 그런 예문을 하나 살펴보시죠.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자, making $1 million in 1 year 한 해에 100만 달러를 번다라는 것. 자, 돈 앞에 make는 버는 거죠. 벌다, earn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다라는 것은 하지만 nothing in the preceding 9 years가 되겠죠. 즉 이전의 9년 동안은 백수로 하나도 벌지 않다가 10년째 100만 달러를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does not bring the same pleasure 같은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뭐만큼이나 the same as라고 쓰고 있죠. 이 표현 한번 보시면은 the same 뭐뭐와 똑같은 as 뭐만큼이나 having the total 전체가 evenly distributed evenly distributed는 고르게 분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evenly가 고르게 distributed 분포된 고르게 over the same period 같은 10년의 기간 동안 고르게 분포된 것보다 똑같은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That is to say 즉 that is to say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100 10만 달러가 매년 10만 달러 for 10 years 10년 동안 in a row in a row는 연속적으로죠. 연속 자 10년 동안 10만 달러씩 매년 버는 게 훨씬 더 즐겁다. 갑자기 9년 동안 백수로 손가락 쪽쪽 빨다가 10년째 100만 달러를 탁 버는 것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in a row는 우리 successively succeed가 연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다가 아니라 연속하다는 뜻도 있는데 successively나 consecutive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secutively, successively 연속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동요 한 번씩 쓰면은 한 번씩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연습장 같은데 써보면서 계속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어그는 자 re라는 단어를 붙일 거예요. re는 뒤로입니다. 그래서 recede는 뒤로 가다. 자, precede는 먼저 가다. recede의 영영의 뜻을 살펴보면은 move further away into a distance 이런 표현이 있죠. move further away into the distance. into the distance는
멀리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보다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어렴풋이 보이는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불분명해진다라는 의미죠. 우리말로는 서서히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서서히 뒤로 물러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로 가다라는 뜻인 게 중요합니다. 자, 단어 먼저 보시면은 the sound of the truck receded into distance. 여기 보시면은 recede라는 단어가 into the distance라는 표현하고 참 어울리는 거 우리 확인하실 수 있죠. 계속 recede라는 단어를 가지고 활용한 단어 한번 살펴보시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economic recession이라고 하는데 economic recession 이외에도 우리가 recession 경기 침체지만 downturn 아래로 우리가 향해 있다라는 downturn이나 또는 depression, economic depression 이런 것도 경기 침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쉬는 시간을 우리는 recess라고 합니다. recession은 침체, recess는 쉬는 시간이죠. 우리 쉬는 시간은 recess 이외에도 recess는 보통 의회에서의 휴회 시간 또는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을 뜻하는데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다가 또는 콘서트 같은 데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interval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해서 intermission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연극이나 영화의 중간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interval, intermission, recess 이런 단어가 동의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뭐 rest라든지 또는 break time, break 같은 의미도 당연히 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cess, recession은 명사의 형태인데 형용사의 형태로 열성 유전자, 뭔가 뒤로 가 있는 유전자다. 이거 아시죠?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우성 유전자는 겉으로 발현이 되는 것, 열성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는 것인데 자, 열성 유전자는 recessive gen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성 유전자는 뭐라고 하느냐? 우성 유전자는 우리가 지배적이라고 해서 dominant gene이라고 합니다.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우리 여기까지 또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단어는 우리가 뒤로 가다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겠죠.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가다. 그래서 여기에 영영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start or continue an action or process 행위나 과정을 계속한다. 자, proceed의 동의어가 여기 나와 있네요. continue 또는 go forward 어근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보면은 이거의 proceed의 의미는 go forward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다. 우리가 proceed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그 명사 형태입니다. 하나는 process 그리고 하나는 procedure인데 이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process는 처리나 과정을 말해요. 보통 이제 가공 처리하는 것을 proc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procedure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격식에 있는 엄격한 절차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식 있는 절차는 procedure, process는 처리 과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문 하나 보시죠. Most of the food we buy is processed in some way.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음식의 대부분은 처리된다, 가공 처리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가공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 우리가 살펴보실 게 이 most라는 단어의 수일치 한번 보시죠. most라는 단어의 수일치를 is를 썼죠. 그러면은 most가 단수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의 수일치라고 하는데 부분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스위치는 한 개의 일부분은 단수를 쓰고 여러 개의 일부분은 복수를 쓰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써드리면은 자, 일부분이라는 some이 있고 대부분이라는 most가 있고 전 부분이라는 all이 있고 그리고 퍼센트도 부분이고 분수 형태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다가 of를 쓰고 명사를 쓰게 될 때 명사의 일부분, 대부분, 전부분, 퍼센트, 분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명사에 스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 사과 한 개의 일부분이냐, 사과 여러 개의 일부분이냐. 이해되시죠? 즉 여기에서는 이 the food가 단수니까 is라는 단수 형태의 스위치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너스로 챙겨 가시고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걸 했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걸 해봐야죠. exceed라는 단어입니다. 이 ex는 out의 의미입니다. exit, exit, exit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영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to be greater than a number or amount, 어떤 개수나 어떤 양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 또는 to go past an allowed limit, 이 뒤에 있는 표현이 좀 좋죠. 허용된 한계를 지나쳐서 가게 되는 것. 우리말로는 초과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초과하다, 넘치는 의미입니다. 자, 요 exceed라는 단어도 역시 활용된 어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은 지나친 운동이라는 것, 지나치다, 형용사죠. excessive exercise라고 합니다. 자, 지나친 운동은 excessive exercise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 지나친의 반대말인 적절한 운동이다 라는 표현도 있을 거예요. 적절한 운동이라 하면은 자, moderate exercise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술을 적절하게 먹는다 moderate drinking이라고 하고 지나치게 먹는다 excessive drink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excessive의 명사가 excess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excess가 명사나 형용사로 쓸 수도 있는데 자, 과잉된 이렇게 지나친이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지나친 extreme의 의미는 excessive인데 과잉되었다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excess population 이라고 해서 초과 인구를 exc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런 때 excess라는 단어 말고도 우리가 초과했다, 과잉이다, 넘쳐 흐른다 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overflowing populatio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넘쳐 흐른다. overflowing과 완전히 비슷한 표현으로 super라는 단어가 over 의미를 가지고 있고 fluous가 fl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넘쳐 흐르는 인구를 superfluous popul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이런 단어들의 뜻은 unnecessary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초과해서 넘쳐 흐르는 잉여의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이런 seed를 볼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단어 succee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cceed는 우리가 성공하다와 계승, 즉 연속하다, 계승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다의 형용사는 successful, 명사는 success죠. 물론 성공한 사람은 a success라고 합니다. a success. 이게 성공한 사람이 돼요. success. 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a failur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succession이라는 단어, successive, 연속적인. 우리 아까 successive의 동의어로 consecutive라는 consecutive라는 단어 봤었죠. 아까 우리 in a row,
연속적으로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succession은 연속이나 계승이라는 뜻이고 이 명사인 연속하는 사람, 즉 계승자 이런 의미는 왕위 계승자 또는 무형문화재 계승자 이런 사람들은 successor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success는 관사를 굳이 붙인 게 성공이라는 단어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successor는 이 자체가 계승자라서 일부러 관사를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승을 하다 보면은 선임자와 후임자가 생기죠. 자, 선임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먼저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predecessor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요 단어도 보시면은 predecessor도 여기에 pre는 미리고 decessor라는 사람이죠. decessor가 발음의 느낌상 보시면은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disease에서 왔습니다. disease는 disease가 아니라 disease는 사망이란 뜻이죠. the deceased, 사망한 사람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먼저 사망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predecessor라는 사람이 옛날 말로는 선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선조라는 의미는 쓰지 않고 먼저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임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임자라는 단어는 여기 계승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uccessor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선임자에서 후임자로 옮겨가는 인수인계 기간 또는 과도기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 단어는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보너스 단어 꼭 하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과도기, 변화기 또는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seed라는 단어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기본적으로 ce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ease라는 단어는 자, 가다라는 의미에서 왔는데 말 그대로 이 단어는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go away라는 의미에서 왔는데 전부 그냥 가버렸답니다. 가버렸다. 그래서 이 단어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It was as difficult, 가진주어 구문이죠. 어렵다. To stop being a road. 왕인 것을 그만두는 것은 어렵다. 여기 보시면 여기 as랑 여기 as가 있죠. As more darkly, 더 우울한 것은 it was 여기에 difficult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렵다. To cease being a servant. 하인인 것을, 노예인 것을 또는 신하인 것을 이번에는 신하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노예인 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이나 근데 more darkly 썼으니까 뒤에 있는 이런 하층민을 그만두는 게 어렵다는 게 좀 더 우울하다는 거죠. 둘 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cease라는 단어를 우리가 검토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단어. cease를 활용한 끊임없는 자, cease가 끊기는 의미가 있죠. stop의 의미가 있습니다. stop과 cease는 거의 동의어예요. stop, cease. 자, ceaseless나 unceasing이나 incess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끊임없는이라는 뜻이죠. 물론 끊임없는이라고 하면은 우리 const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stant. 지속적으로 서 있다. stand는 stand에서 왔죠.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이렇게 ceaseless, unceasing, incessant와 같은 이런 단어들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이 부분에서 이 cease라는 단어가 어근인 다양한 단어들 접근하다, access 또는 접근도 access죠. 양보하다는 자, 같이 가자, concede입니다. 함께, say it, go.
concession 명사입니다. 양보. 그리고 선행사건, 앞서 일어난 사건, 선행사건과 결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할 때 먼저가 있다라는 단어 antecedent event, anteced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ant라는 단어는 우리 고대라고 할 때 ancient라는 단어 아시죠? 이 ancient의 ant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앞서 있다, befor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nt라는 어근은 앞선, 그래서 앞서 간다라는 antecedent event라 그러고, 그리고 이 antecedent라는 단어는 우리 또 뭘로 쓰느냐면은 antecedent라는 단어를 선행사를 antecedent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꾸밈을 받는 말 있죠. 그걸 antecedent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면 우리 거의 완벽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딕셔너리 한번 살펴보시죠. 네이버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 unprecedented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한번 영영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사전에 볼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something is unprecedented, 무언가가 전례가 없다면 it has never happened before, 전에는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이게 기본 의미죠. 전에 발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87년에 사회주의자들은 The socialist, 사회주의자들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이 있습니다. Take the unprecedented step. 아까 보지 않았나요? 자, 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까가 아니라 뒤에 나올 거예요. 전례 없는 조치는 뭐냐? Appointing a civilian, 시민을 임명하는 거죠. 뭐로써? To command the force. force는 군대입니다. force는 군대라는 의미예요. 군대를 command한다. 지휘하도록 우리 일반 시민을 뽑는 그런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자, such a movie is rare. 이런 영화는 희귀하다. 하지만 not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정도는 아니다. 두 번째 뜻 보시죠. 만약 무언가를 describe as be unprecedented, 전례 없다 라는 말로 한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비유적 의미죠. You're emphasizing, 너는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quality나 amount나 scale, 규모에 있어서 질과 양과 규모에 있어서 어마어마하다를 강조하는 것이다. 밑에 예문 보시죠. 모든 집들은 보스는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집들은 자랑한다, 뽐낸다. An unprecedented level of quality throughout. 전체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러한 어떤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또는 어떤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마지막 예문. The scheme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has been hailed. hail은 환영받는 것, 칭송받는 거예요. As an unprecedented success. 전례 없는 성공으로 칭송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publicly praised,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걸 말하고, 요 hail이라는 단어는 우박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acclaim이라든지 honor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계획은 칭찬받았다 할 때 hailed, be acclaimed, 그리고 be honor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 계속 조금만 더 보시죠. 여기에 아래쪽에 조금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여기입니다. 자, 동의어들이 나와 있죠. 사상 초유의, unprecedented라는 말이 unparalleled, unheard of,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동의어들이 나와 있는데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이런 의미들 우리 단어를 조금 살펴봐야겠네요. 여기 나오는 unparallele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라이벌이 없다라고 하면은
unrivale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equal한 게 없다. unequaled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unsurpassed도 씁니다. surpass가 능가하다라는 의미죠. 능가당하지 않는다. 자, 이 표현들 전부 다 똑같죠. 비길 게 없다, 라이벌이 없다, 똑같은 게 없다, 능가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매치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matchless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적이다라고 할 때 invincible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물론 최고라고 할 때는 supreme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쓰는 거죠. 자, 이런 단어들 다 동의어들로 쓸 수 있는데 많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unparalleled, unrivaled, unequaled, unsurpassed, matchless, invincible, supreme. 자, 보셨으면 우리 또 네이버 사전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자,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문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are faced with unprecedented perils. 우리는 전례 없는 위험에 직면했다. peril은 danger, 위험이라고 합니다. be faced with는 직면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are multiplying, 증가하고 그리고는 pushing at our collective gates. 우리의 collective gates는 우리 집단의 문, 우리 공동체의 문이죠.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위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pushing at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위협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간단하게 위험이라는 단어, danger라는 단어 있고 risk라는 단어 있습니다. peril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hazard라는 단어 있죠. hazard 마지막으로 jeopardy라는 단어도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요 5개 꼭 챙겨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예문. Finally, in 1880, the British government took the unprecedented step. 요거 아까 나왔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다. Of legislating that all timetables in Britain must follow Greenwich. 그러니까 모든 영국의 시간표는 그리니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입법으로 해버린 거죠.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take the unprecedented step 이라는 표현이 아까 예문에서도 나왔죠. 이런 표현 전형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 우리 조치를 취하다라는 우리 영어식 이 표현이 take steps 복수 형태로 또는 take measures 또는 take actio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ake steps, take measures,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또는 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is unprecedented contact of different species 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다양한 종들의 접촉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이런 표현들 챙겨둬야겠습니다. 이것이 poses a threat,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다. 자, 이 표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위협이 된다라고 해석했죠.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다. 자, pose는 기본적으로 put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두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위협이 되다라고 썼죠. pose를 좋아하는 표현들 몇 가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pose a challenge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되다라는 도전을 놓다라는 말이 도전이 되다라는 뜻이고 도전이 된다라는 말은 요거는 도전이라는 말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되다 또는
실현이 되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실현 어려운 일, 도전거리가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ose, 그 다음에 pose, danger나 또는 아까 risk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은 얘는 위험이란 뜻이니까 뭔가 위험이 되다, 즉 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put은 놓다라는 의미지만 pose는 이런 목적어랑 같이 쓰게 될 때 위험을 놓는다 또는 도전을 놓는다, 위협을 놓는다 이런 표현 우리 쓰지 않으니까 되다라는 뉘앙스로 써달라는 거, 요게 또 요 예문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예문은 물론 살짝 어려우니까 먼저 한번 해석해보고 선생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This happened at a time, 이 일은 어떤 시대에 발생한 것이다. 어떤 시기에 when cities in the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이 were growing at unprecedented rate. 자, rate란 단어가 전치사 at과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at rate. 그러면은 우리는 이 표현은 unprecedented rate,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 속도라는 해석합니다. 속도,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할 때 이거 urbanization이라고 해서 도시화를 말하는 거죠. 도시화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bring together, 한데 모았다 large populations of low income urban residents, 낮은 소득의, 저소득의, 자, urban, 도시 resident, 주민들을 한데다 모았다. 결국 어디에다 모았냐? 종종 on hazardous spontaneous settlement. hazardous는 아까 hazard라는 단어 나왔죠. 위험한, spontaneous, 저절로 발생하는, 자연 발생적인,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spontaneous, 의도치 않고 저절로 발생했다. 그리고 settlement는 정착지죠. 정착지. 그러니까 위험한 이런 자연 발생적인 정착지에 이런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한데 모았던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걸. 이런 거를 우리는 슬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슬럼가라는 거는 이렇게 슬럼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단어 하나 챙겨두시죠. ghetto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ghetto, slum. 이 슬럼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which made them far more vulnerable. 이것이 훨씬 더 그들을, 이 도시 주민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자, 공격받기 쉽고 취약한 것을 vulnerable이라고 합니다. 어디에게? to natural, 그리고 또는 natural and human induced hazards. 자연 재해나 hazard, 위험 또는 재해. 여기서는 뭐 위험이라고 해도 되고 재해라고 해도 되겠죠. 자연의 위험이나 또는 인간이 induce는 만들답니다. 인간이 유도한, 인간이 만든 재해, 즉 천재와 인재를 말하는 거죠. 자연이 만든 것은 우리가 천재라고 하고 인간이 만든 것은 인재라고 하죠. 이러한 천재나 인재에 위험하게, 훨씬 더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슬럼가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연재해, 산사태에도 몰살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난한 지역은 이렇게 좀 위험한 지역에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인재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것도 모여 있으니까 퍼지기 쉽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취약한, 연약한이라는 여기 나오는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취약한, 연약한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들로 우리 민감한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sensitive라는 단어가 있고 반응 잘한다라는 단어에서 responsive라는 단어도 동의어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usceptible도 취약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vulnerable 이렇게 네 단어 sensitive, responsive, susceptible, vulnerable 약간씩 의미 차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니까 동의어의 뉘앙스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어휘가 쭉 선생님이 100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쭉 정주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어휘가 정말 풍성해지고 생생해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t's it for now. See you later. Bye.